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U-22 대한민국 대표팀과 U-22 중국 대표팀의 맞대결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과연 이번 결과를 단순히 패배라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더 큰 목표를 향한 과정 속 하나의 실험이었을까요? 이번 경기는 중국이 자국에서 주최한 초청대회로 단순한 평가전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정식 감독 없이 임시체제로 경기에 나섰고 주축 선수들 다수가 유럽에서 활약 중이라 합류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최상의 전력을 꾸려나왔고 홈 이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경기를 통해 대표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을 테스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수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진정한 목표인 U-23 아시안컵과 올림픽을 향해 어떻게 준비할지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믿고 함께 응원해주세요. 경기는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초청대회로 총 4개 팀이 참가하는 친선 경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U-22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선수들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정식 감독이 아닌 임시 코칭 스태프가 이끌고 나섰습니다. 즉, 최상의 전력이 아닌 실험적인 라인업으로 경기에 임했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면 상대팀 중국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며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습니다. 특히 경기 내내 심판 판정이 중국에 유리하게 흘러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우리 선수들은 적극적으로 공격 기회를 만들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애매한 판정이 나왔고 이는 선수들의 경기 흐름을 깨뜨리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후반 41분에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중국의 헤더 슈팅이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고 우리 수비진이 클리어하지 못한 공을 중국 선수 류아오판이 골문 안으로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 한 골이 결국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결과는 0대1 패배였지만 이번 대회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패배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에서의 목표는 승리보다는 선수 선발과 전력 점검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표팀이 보완해야 할 점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목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선발 라인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대한민국 축구의 차세대 핵심 선수들 중 상당수가 유럽에서 활약 중이라는 점입니다. 무려 8명의 주요 선수들이 이번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수들은 각자의 소속팀에서 최상위 리그의 수준 높은 경쟁 속에서 실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이 빠진 대표팀은 필연적으로 전력 약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흐름을 조율하고 상대의 압박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현재 대표팀이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대표팀은 정식 감독 없이 임시 코칭 스태프가 지휘하는 상태입니다. 감독의 역할은 단순히 전략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기 중 즉각적인 대응, 선수들의 사기 진작, 팀 전술의 일관성 유지 등 여러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결국 이번 패배는 대한민국 축구의 실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이번 대회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팀의 조직력을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중국에서는 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SNS에는 한일전에 버금가는 승리, 한국 축구를 넘어섰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으며 중국 대표팀의 위 다바오, 유 대베이오 감독은 인터뷰에서 2017년 1대0 승리를 떠올리게 하는 값진 결과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공식 대회가 아닌 단순한 친선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주축 선수들이 빠진 상태에서 실험적인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의 승패는 단순한 숫자일 뿐 양국 축구의 전체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중국의 성적 차이는 명확합니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한국은 꾸준히 출전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은 매 대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반면 중국은 조별리그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림픽 예선에서도 한국은 상위권을 유지하는 반면 중국은 본선 진출조차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결국 한 경기의 결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성과입니다. 한국 축구는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선수 육성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이번 승리를 계기로 자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가치는 단순한 한 경기의 승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경기 내용 자체를 살펴보면 한국은 5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상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만들었고 골 결정력만 조금 더 보완된다면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조직력은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회의 본질입니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떠나 선수 발굴과 전술 실험이 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선수들은 이번 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비에서의 침착함을 보여준 선수, 중원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 선수, 그리고 과감한 공격 시도를 이어간 선수들까지 이들은 모두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자원들입니다. 또한 이번 실험이 내년 U-23 아시아 예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험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국 축구는 단순한 한 경기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젊은 선수들의 도전을 끝까지 응원합시다. 그렇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경기가 한국 축구의 진짜 실력을 평가할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2026FC U-23 아시안컵과 올림픽 본선 진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패배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입니다. 중국이 홈에서 거둔 작은 승리에 들뜰 수는 있겠지만 축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준비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강한 팀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구 강국의 길입니다. 지금은 실험과 성장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정식 감독이 팀을 이끌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한국 축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응원합시다.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팬들의 응원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합시다.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는 밝습니다.